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10월 14일 화요일 시간 오후 1시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고자 영상을 켜게 됐고요. 전 오늘 오전에 좀 빠르게 접근을 했는데 빠르게 수익을 주면서 일찍 매매는 클로징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 상황이 제 예상보다는 좀 까다로워서 좀 공방전 끝에 결과적으로 저녁 7시 반쯤인가요? 네, 이익 실현을 하고 마무리 치긴 했는데 지금 시장이 저녁 시간에 워낙 변동성이 다시 좀 심화가 됐고요.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적인 코멘트가 계속 튀어나오면서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는 주요한 질원들이 있는데 제가 전달해드린 중요한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은 정치적인 이슈에 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정치라는 것이 그 상황에 따라서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측면들을 좀 조심하게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이런 시장 과정들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영상들, 최근에 저희 영상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주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이제 해당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이슈들이 아주 적절하게 적중이 되면서 어, 시장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설명드렸을 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2주 전부터의 플랜을 가서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2주 전부터의 사항들을 같이 보시면 제가 2주 전에 그냥 미국은 셧다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리하다. 셧다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1차로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드렸던 얘기가 이제 표결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셧다운이 됐는데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게 너무 무의미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단칼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렸죠. 근데 결국 이제 그 내용이 적중을 하면서 증시가 한 큐에 무너졌습니다. 한 큐에 무너져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을 좀 겪었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대음봉이 쏟아졌는데 이 대음봉의 원인은 뭐였냐? 이 대음봉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살펴보면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SNS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인데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다시 때리겠다라는 얘기를 치었고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난 상반기 때에도 마찬가지의 과정이 있었지만 결말을 못 지었잖아요. 결말을 못 지어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긍정적인 이면 아래에서 이런 상황들, 이스라엘이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다시 치겠다라는 측면을 언급하다 보니까 시장이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근데 무너진 뒤에 시장이 빠르게 그래도 회복을 했는데 빠르게 회복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또 뭐로 볼 수 있냐? 결국 이제 이 부분을 좀 수습하기를 위해서 나섰던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타나면서 중국과 유화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시장의 하락세를 조금 진정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 극적 수습, 미 재무장관, 결국 트럼프 시진핑과 만날 것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이죠.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이고 어저께도 급조정 이후에 급반등을 했는데 급조정 뒤에 급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아주 베스트하진 않았다. 너무 급반전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시장이 오르든 말든 일단 무조건 매도를 가겠다라고 접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전략이 잘 적중돼서 오늘도 수익을 잘 창출하고 마감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저녁장을 가급적으로 안 보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예측이 좀 불허해요. 예측이 좀 너무 불허한 상태고,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체크했던 것처럼 현재 미국이 셧다운 중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셧다운 중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셧다운 중인데, 제가 다우지수에 대해서 이날도 설명을 계속 드렸던 영상들, 앞에 영상들 한번 보세요. 못 보셨으면. 이게 셧다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들어 올렸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 뒤에 계속해서 시장이 버티려고는 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밀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단칼에 어떠한 재료가 걸렸다 하면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고가를 치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고가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따라가겠다라는 기존 마인드가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사신 분들의 마인드와 여기에 사신 분들의 마인드는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더 심한 거는 여기에 사신 분들이 대다수라는 게요. 여기는 줄이 간단하죠. 여기도 줄이 간단하죠. 여기 복잡하죠. 그만큼 많이 몰려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사신 분들은 소폭 조정이 나와도 좀 여유있게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그냥 포지션을 어떻게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덤벼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대음봉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대신 제가 말씀드린 앞선 영상에도 있어요. 기존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순식간에 무너지진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반발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결국은 이제 매물의 쇠퇴와 매물의 둔화화 과정이 나타나면서 조정폭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조정이 발생됐을 때 그 조정이 건전한 조정이냐 건전하지 못한 조정이냐라고 물어보시면 건전하지 못한 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건전한 조정이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조정으로 인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시장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니까 매도세가 집중되고, 매도세가 집중되니까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쏠려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뷰가 볼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장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국장을 보면 국장이 마찬가지로 어제 조정을 받긴 받았는데 오늘 아침 대바람부터 시장을 들어 올리더라고요. 아침 시가부터 대바람부터 주가를 위로 올려버리더니 아침 시가에 반짝 천하 30분 하고 나서 지금 주구장창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저께도 3600이 그냥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어제 3600이 단숨에 깨졌어요. 갭으로. 이 미장이 깨져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발력이 좋게 어제 회복을 일부 하고 끝냈지 않습니까? 다시 라인을 살려서 올라갔어요. 하지만 뭐가 있냐?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두 가지. 어떤 두 가지를 보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을 올리고 있는 상승에 대한 힘을 보셔야 돼요. 상승에 대한 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승에 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날개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순식간에 막 매물이 쏟아져가지고 당장 깨질 가능성이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올라온 폭이 꽤 크고, 그다음 올라온 시간도 이게 하루 이틀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온 파워가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은 밀고 올라가는 간성의 법칙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 나타나고 있는 위협감 때문에 나타나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도 내려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사실 매매가 굉장히 쉽게 끝날 뻔했거든요. 어제는 왜 매매가 좀 까다로웠냐면 어제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박스를 치고 있었죠. 제가 어제 오전에 이 구간에서 매도를 기다렸다가 매도가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위로 쳤고 다시 한번 또 위로 치다가 결국은 내려오는 과정을 잡아내서 어제 저녁 7시에 수익으로 마감을 짓는 그런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컨디션을 보면 시장 자체가 올라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위로 튀려고 할 거란 말이죠. 위로 튀려고 할 건데 위로 튀려고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없다. 실질적으로 타개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가호가 느낌으로 위쪽을 찍어는 주지만 그 시세를 지탱력이 좀 부족한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형체가 굉장히 애매한 구간입니다. 강해 보이지만 전혀 강하지 않은. 지수의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자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수의 측면을 좀 떠나서 보면 강하지가 않은 거죠. 왜? 매물이 계속 산적해 있으니까. 지금 매물 싸움을 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계속해서 매물을 어떻게 소진을 할 것이니, 매물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이런 것들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을 하면 조정을 받는 그러한 레파토리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좀 착안해서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위쪽을 추격하는 그러한 방식의 매매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들은 조정 구간들을 잘 활용한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들이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맞고 틀리고는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제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 없을 것 같아요. 뭘 말씀드릴 수 있느냐? 결국은 수익으로 이걸 증명할 수밖에 없다. 백날 얘기를 해봐야 수익이 안 나면 말짱 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LS증권을 통해서 해당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 배너들이 열려 있어서 같이 LS증권으로도 거래를 하고 있고 제가 늘 사용하고 있는 키움증권 통해서도 같이 거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명절 기간 동안 아예 거래를 아예 하지 않았었고요. 거래를 아예 하지 않았었고 동일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수익은 이렇게 잘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좋은 과정이 연출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설명의 메커니즘은 동일하거든요. 어떤 점이 동일하냐면 지금 셧다운 상태가 확산되는 가능성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요지는 아닌 것 같고 그건 왜냐? 정치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예측해봤자 이게 예측해서 맞으면 땡큐고 틀리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는 뷰에서는 의미가 없는데 뭐가 있냐면 지금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밀렸다 하면 좀 음봉으로 좀 강하게 밀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장이 오늘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사실 삼성전자의 아침 시세가 주가를 뻥하고 뛰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삼성전자가 뻥하고 뛰었는데 결국은 고가를 찍고 음봉으로 전환을 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재료가 소진될 때는 주가가 재료 소진 이후에는 하락 전환 또는 상승 전환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간에서 아주 정석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견고해 보이지만 견고하지 않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빅테크 쪽에 집중된 관점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빅테크를 제외하고 나서는 뚜렷한 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결국은 환율입니다. 제가 요즘 환율 때문에 저도 머리가 아픈 게 사실 환율이 이 정도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도 주식을 좀 사고 있긴 해요. 그저께 13일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을 걷어들였거든요. 주식. 죄송합니다. 그저께 같은 경우는 3조 2천억대를 걷어내리고 9천억대. 그저께는 팔았고 오늘 다시 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환율이 지금 5거래를 잡고 오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거든요. 1,400원대 이상에서도 사실 외국인들이 좀 활발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어저께 고점을 찍었던 환율이 어제 최고가를 찍었는데 고점을 찍은 다음부터는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오늘도 역시나 매수세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매수세가 주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사실 이 정도 환율에서는 계속 레인지를 걸기가 쉽지 않거든요. 환율을 계속 올라치고 있는 상태에서 한차손을 감안하면서까지 계속 공격적으로 칠 것이냐. 왜 그게 어렵냐면 주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때와 같이 바닥권에서 형성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매집성 성향이나
환차손을 배제를 하더라도 주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주식으로 달려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는 이미 10만 전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됐고 97,500원을 갔다 왔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3만원, 35만원에서 먼지 점프를 뛰어가지고 43만원, 44만원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감안하고 메인들이 계속 레인지를 걸어서 위쪽으로 오버슈팅을 친다? 이게 말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겠죠.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누가? 외국인들이. 그 외국인들이 이 점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시장이 지금은 계속해서 속도감을 있게 가기보다는 어떤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벌써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박스 레인지를 그리면서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매일 드리고 있는 브리핑에서 무슨 설명을 드립니까? 매일 드리고 있는 브리핑에서 설명을 드릴 때 보면 지금 공격적으로 칠 때가 아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현금의 비중을 높여라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현금 비중을 높여버리면 이제 할 게 없거든요. 현금 비중의 높여라가 아니라 여기서 최대한 포트폴리오를 나 역시도 정리를 하면서 현금화 작업을 같이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향후 섹터를 대비해줘야 실질적인 이점을 취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도 있고 전혀 동조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뭐냐면 지금 주식의 시세들도 역시 변화되기 시작한 건 사실이라는 거죠. 주식의 시세도 역시. 지금 보면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봐드렸죠. 다음에 테슬라도 좀 같이 볼게요. 지금 테슬라도 보면 테슬라가 최근에 좀 기염을 토하면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제가 방금 국내장을 놓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의 밴드를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를 보시면 좀 헷갈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밴드를 봐보시면 이 밴드를 치면서 박스를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고가를 찍었던 부분 때문에 추세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봐서 여기를 시가를 잡고 여기를 종가를 잡으시면 이렇게 수직 라인이 그려지거든요. 결국 이 구간에서 뭔 일이 생기고 있냐? 포트폴리오의 정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통상적 거래량보다 이쪽 지금 요 구간에서의 거래량들이 다소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모습이 누구한테 보이냐? 엔비디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가를 형성한 다음부터 거래량 자체가 다시 증액되기 시작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정리 작업들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무작정 강하다라고 단정 지어버리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재료들 이러한 부분들이 워낙 부담스럽고 지금도 시장에서 움직임 봐보십시오. 쑥 밀려버리죠. 제가 이제 매도 포인트를 길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빨리 수익 내고 그냥 끝내버렸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녁의 이슈를 도대체 감대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수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중국도 나 보복 강세 때릴게라고 해버리면 이게 이제 머리가 또 아파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을 대비한 우리가 매매 전략들을 좀 심사숙고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계속해서 무료 체험들 하실 수 있게 기회 드리고 있고, 또 실전 체험들 같이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구간에서 매매에서 수익내기가 가장 좋은 구간이에요. 매매에서 수익내기 가장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한번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LS증권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 영상 제가 앞서서 올려드렸는데 특히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저도 고민이고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미니 나스닥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지금 미니 나스닥의 수수료가 지금 너무 비싸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증거금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증거금을 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실시간 반영인지는 한번 봐야겠지만 이 상단에다가 증거금 치시면 되겠고요. 증거금 치시고 저희가 지금 나스닥 거래하기 때문에 CME를 찍으시고,
CM을 찍은 다음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이미니 나스닥이라고 있거든요. 이 미니 나스닥을 보시면 저도 좀 찾아볼게요. 이게 상품이 워낙 많아가지고 눈이 빠질 것 같네요. 자, 여기가 이제 마이크로 나스닥이 3,366달러거든요. 3,366달러.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미니로 가게 되면 미니는 10배잖아요. 10배가 비싸진단 말이죠. 여기서 미니로 갔을 때 좋겠네요. S&P 자, 여기 바로 아래에 있네요. 이미 나스닥이 33,656불이에요. 그럼 요거를 근데 단순하게 네이버 환율로 가셔가지고 33,656달러를 찍으면 증거금이 4,800이거든요. 4,800. 그럼 여기에서 3,365불 하면 500만원, 481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미니 나스닥의 증거금이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증거금이 기하급수로 올라왔어요. 원래 한 3,000 정도, 3,500 정도에서 끊어졌던 게 어느덧 지금 거의 5천만 원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 이미니 나스닥이 좀 증거금의 부담을 덜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 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벤트가 적용되는 게 수수료 이벤트가 적용이 되죠. 수수료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신다고 하면 지금 0.49불까지 내려오게 되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미니 나스닥 거래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증거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좀 쉽게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 지수를 통해서 시세는 똑같거든요. 시세는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트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도 참여를 하셔서 레버리지 활용을 지금 적극적으로 해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좀 더 좋은 수익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있고요. 저희 매매는 늘상 동일합니다. 늘상 동일하고 오늘 매매는 저는 끝냈습니다. 시장이 더 움직이든 말든 그건 제가 갖고 있는 그릇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낼 수 있는 수익까지는 수익을 오늘 다 내게 된 것이고 이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음 사이클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잘 보이시죠? 1시 24분을 지나고 있는데 매매를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면서 또 내일장을 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의견들을 한번 잘 참고하셔서 시장 접근해 보시고 특히나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한 번에 빠졌을 때 쉽게 빠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주의하셔서 접근하셔야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 들고 특히나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시장들 전체에도 움직임들이 좀 가격해지기 시작한 만큼 좀 주의 깊은 사려 깊은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환 송대표였습니다.